우리 딸 불륜녀 아닙니다. 거짓 소문에 고통받던 딸 뒤에서 몰래 웃고 있는 동갑내기 며느리. 저도요, 어머님. 참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화목해 보이던 가족 뒤에 숨겨진 진실.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아니 지금도 여전히 기억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제 아들은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고 딸도 이제 막 결혼했어요. 두 남매는 사이가 참 좋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를 챙기고 응원해줬고, 둘 다 성격이 밝고 온순해서 키우는데 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딸 아이 이름은 지수예요. 33, 착하고 배려 깊은 성격에 어디서든 칭찬 많이 듣는 아이입니다. 직업도 안정적인 공기업 다니고 외모도 단정해서 어딜 데려가도 어른들이 다 좋아하죠. 말 한마디 할 때도 꼭 사람 마음 다치지 않게 돌려 말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예요. 아들은 1살 위인 34, 애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배우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년 전 며느리인 윤정이를 만나 결혼했고요. 며느리는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는 도시적인 스타일의 여자였습니다. 첫 인상은 꽤 강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인사성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하길래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결혼 후 1년이 지나고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윤정이가 제 딸 지수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요. 처음엔 그냥 좀 어색한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니, 지수 씨는 아직도 시집 안 가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요즘엔 뭐 괜찮다지만 그래도 여자 인생 생각하면 너무 태평한 거 아닌가요? 지수 씨는 늘 칭찬만 듣고 살아서 그런가 눈치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만 해도 다 지수 씨랑 비교하시니까요. 이런 말들을 반 농담 반 진담처럼 자꾸 던지더라고요. 그때까진 저도 그냥 며느리 입장에서 질투가 날 수도 있겠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수가 친정에 들러 저녁을 같이 먹고 간 날이면 그 다음날 며느리 표정은 늘 싸늘했습니다. 말수도 줄고 괜히 말고리를 잡거나 아들에게 차증을 냈고요. 왜 또 기분이 안 좋아? 됐어요. 어머니가 또 지수 씨랑 얼마나 즐거우셨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지수를 끌어들여 시비를 붙이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어느 날은 지수가 가져온 케이크를 며느리가 슬쩍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걸 본 제가 놀라서 그거 왜 버렸니? 물으니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지수 씨가 자주 사오긴 하시는데 아무거나 사오시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지수가 그걸 듣고도 웃으며 말하더군요. 다음엔 유통기한 넉넉한 걸로 살게요. 저는 그 말 듣고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분 상했을 텐데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웃어넘기는 딸아이의 모습이 그날따라 마음이 쓰리더군요. 그날 밤 지수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좀 화났어. 윤정이 말이야. 지수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남편도 그동안 눈치는 채고 있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수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 그런 것도 속상하지. 맞아요. 지수는 단 한 번도 저한테 윤정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넘기고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 걱정만 하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결국 큰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지수가 다니는 직장 상사한테 익명으로 지수를 비방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건전한 만남이 있다, 성격에 문제가 있다, 부서에서 민폐 등. 익명으로 보낸 악성 메일이 회사 내부 익명 시스템을 통해 돌았고 결국 조사가 시작되면서 IP 추적 결과가 나왔죠. 며느리 윤정이의 집 IP 주소. 지수는 울면서도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새언니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언니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
우리 딸을 누가 감히 이렇게 짓밟게 둘 수는 없다고. 며느리가 우리 딸 지수를 모함하기 위해 회사에 익명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괜히 집안 분위기만 망칠까 싶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지수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저희 집을 찾아온 걸 보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제가 딸 아이 머리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엄마가 나설 거야.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윤정이를 불렀습니다. 윤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수 얘기야. 윤정이는 처음엔 짐짓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지수치요? 또 뭐 실수했어요? 그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지수 직장에 익명으로 험담 메일 보낸 사람 너지? 그 순간 윤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IP 기록까지 나왔어. 내 집에서 보낸 거더라. 그 말에 윤정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러다 이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지수씨 착한 척만 해요. 제가 뭘 해도 다 피해자 코스프레.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지수씨만 편들고 그제야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선 넘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우리 신혼집에 들락거리고 조카 옷 사준다는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어머니도 모르셨죠? 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편했던 적 없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조용하고 착하던 우리 지수가 그 아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까? 윤정아, 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수가 언제 내 신혼집에 불쑥 들어간 적 있었니? 전화는 조카 돌보는 거 도와주겠다고 널 생각해서 해준 거고. 그러자 윤정이가 제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더 싫었다고요. 지수씨는 늘 배려라는 이름으로 나를 깔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늘 그런 지수씨만 예뻐하셨죠. 순간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짓들 다 지수는 알고 있었어. 근데 한 번도 나한테 말 안 했어. 가족들 사이가 더 틀어질까. 그 말을 듣고도 윤정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참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지수씨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해라. 넌 지수 망신 주려고 일부러 회사에 메일까지 보낸 거지? 그제서야 윤정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그땐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사람 인생 망쳐도 되니? 전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공무원이야. 회사 내부에선 그 메일 때문에 징계까지 검토됐어. 넌 지금 한 사람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거야. 윤정이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눈치 없는 아들에게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내 와이프 지수 직장에 익명으로 악의적인 메일 보낸 사람이다. IP까지 나왔어. 지금 회사 내부 징계 위기야. 그 말을 듣자 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그런 짓을 왜? 그때 윤정이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빠 미안해, 너무 힘들었어. 지수씨가 나보다 더 어른 같고 항상 날 평가하는 눈빛 같아서.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수는 그런 애 아니잖아. 널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말에 윤정이는 말끝을 흐렸고 분위기는 차가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저는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윤정이의 질투와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솔직히 윤정이가 지수랑 있으면 유난히 날카로워지는 걸 느끼긴 했어. 근데 여기까지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며칠 뒤 윤정이는 자발적으로 지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속상했던 것도 많았지만 언니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받아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지수 내가 직접 지킬 거야.
며느리 윤정이의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질투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너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면 안 된다. 내가 착해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건 알지만 이젠 그러지 마.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이젠 조금은 거리 두려고 해. 그래, 그 말이면 됐다. 그날 이후 저는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안 행사에서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윤정이가 또 특유의 태도로 지수를 대하더군요. 지수 씨는 엄마랑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재료만 씻어올게요. 겉보기엔 공손하지만 그 말투에는 늘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윤정아, 그럼 넌 애 보렴. 요리는 지수랑 내가 할게. 지수는 내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거든. 윤정이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고 넘겼겠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지수네 이사 도와줘. 그 말을 들은 윤정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수 씨가 이사해요. 왜요? 그동안 만나던 친구랑 결혼할 생각인가 봐. 우리 지수가 그래서 집 하나 해줬지 뭐. 결혼이요? 사실 지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예비 신랑은 따뜻하고 성실한 한의사였고 무엇보다 지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정이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당황과 질투가 섞인 얼굴.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듯한 억눌린 표정. 축하드려요. 지수 씨, 하지만 그 말도 힘겹게 내뱉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지수를 경쟁자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바로 아들에게 바로 불평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나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신데? 우리도 집 더 큰 평수로 옮기고 싶은데 왜 지수 씨만? 왜 지수 씨는 서울에 집 해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 해? 이건 불공평해.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제가 해준 건데 며느리는 그걸론 만족이 안 되나 봅니다. 제가 지수에게 서울에 있는 집을 해준 건 그만큼 예비사위 쪽에서 해오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제 아들하고 사는 사람인데 일부러 안 좋은 걸 해주겠습니까? 왜 처음엔 몰랐는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며느리의 이기심과 열등감이 느껴져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다르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는 그놈의 입을 간수 못하고 또 사고를 쳤어요. 동네 모임에서 예비사위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지수 씨 예비 신랑. 전에 간호사랑 엮였던 소문 있었어요. 뭐 환자랑도 어쩌고 전 잘 모르지만요. 이걸 그냥 들은 얘기래요. 아니, 그런 얘기를 그냥 하면 입에 곰팡이가 피어야죠. 그 말이 어떻게 퍼졌는지 아세요? 누군가 병원 후기에 헛소문을 써서 환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환자가 예비사위한테 따졌답니다. 선생님, 여성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얘기 듣고 도윤이 얼굴이 싹 굳었답니다. 가뜩이나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한 애들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행히 동네 친한 애기 엄마가 조용히 연락을 해와서 초반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정이 불러 앉혔습니다. 너 내 입으로 한 거지? 아 어머님, 예비사위분 얘기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인터넷 댓글에서요. 얘기 들은 순간 저는 커피잔 내려놨어요. 넌 지금 댓글 보고 사람 인생에 칼 꽂은 거야. 그것도 내 시누이한테.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니 너? 내일 당장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고 하루 종일 네가 거짓 글을 유포했다는 피켓 들고 서 있어라. 안 그러면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할 거다. 아들은 또 무슨 사고를 친 거냐며 난리고 며느리는 입 꾹 다물더라고요. 대신 눈물은 질질 흘리면서 이러대요. 지수 씨는 다 갔잖아요. 좋은 시댁, 좋은 신랑, 서울 집까지. 저는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소리 듣고 옆에 있던 제 아들 정색합니다. 넌 지금 질투 때문에 지수 인생을 조지려고 했단 말이야? 윤정이 그제야 울먹이며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래. 네 말 맞다. 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겠지. 근데 나는 알았다. 내 속에 곪아있던 그 질투 언젠가 반드시 터질 거라고. 근데 하필 지금, 하필 내 딸 앞날 망치려다 터졌네. 그날 바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어떤 지원도 바라지 말아라. 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너 내 아내 감싸면 내 손주 얼굴 다시는 못 본다. 얘가 계속 날뛰게 두는 건 너도 똑같은 인간인 거야. 그제야 윤정이 어버바며 펑펑 울더군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수 씨가 용서해주면 다시 예전처럼 대해주시는 거죠? 참. 사람이 그 상황에서도 계산이 돌아가나 봐요. 그 순간 진심으로 느꼈어요. 이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 저는 진짜 마음을 접었습니다. 윤정아. 넌 지수가 용서해주면 모든 게 되돌아올 거라 생각했지. 근데 미안한데 너 이미 선을 넘었어. 그건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지수 앞날에 흠집 내려던 내 마음 나는 평생 못 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직접 예비사위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예비장모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저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결심을 실행에 옮겼죠. 아들 통장으로 들어가던 지원비 끊고 애학원비, 교육비 다 정리했습니다. 결혼 때 해줬던 집, 제 명의였던 거 전세 만기 맞춰 바로 정리 들어갔고요. 윤정이는 무슨 일이냐며 울며불며 전화했지만 저는 단 한마디 했습니다. 살면서 입으로 망한 인생, 바로 내 인생이다. 며느리 부모님한테도 연락드렸습니다. 따님이 퍼뜨린 허위사실로 우리 딸 인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왕래도 기대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후로요. 윤정이 한 달 만에 애 데리고 친정 내려갔어요. 아들은요? 정 떨어졌다고 결국 이혼 서류 썼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 그렇게 톡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이혼 후에 윤정이는 한 번 제 앞에 찾아왔어요. 단발로 머리 자르고 헬쑥한 얼굴로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진짜 울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 지수 씨를 미워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이 초라한 걸 남 탓한 거였어요. 저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윤정아, 후회는 내가 할 몫이지 내가 받아줘야 할 몫은 아니야. 그 사과는 네가 그랬던 만큼만 너 혼자 감당하고 살아. 그리고요, 돌아서는데 그 아이 울음소리 아직도 귀에 남아요. 크게 흐느끼지도 못하고 입 틀어막고 훌쩍이는 그 소리. 딱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망한 사람의 소리였어요. 지수는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확신해요. 가족이라고 다 품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독은 초기에 도려내야 산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